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산에서 HA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가고 있는 자이언트 양혜순입니다. 저는 이 사업 만나기 전에 대학병원에 영양사로 근무를 했었고, 세 아이, 그중에 또 둘은 쌍둥이여서 보통 뭐, 둘 한꺼번에 키우니까 두 배 힘들어? 이게 아니고 정말 세 배, 네 배 엄청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은 저희 가족이신 강금래 사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 숨쉴 틈도 없이 아이들 막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라 입어라 이렇게 막 전쟁통으로 내몰고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렇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하던 그런 시절이어서 저한테는 정말 뭐 해봐라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하나를 더 밀어 넣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형님이신 강금래 사장님은 저 말고 동생인 저희 남편 강동규 사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좋은 거 있으면은 누구를 줘요? 가족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희 남편은 엄청나게 이렇게 거절을 많이 했었죠. 음. 보통 선물은 이 불행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전해진다고 해요. 저희한테 먼저 오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강숙희 사장님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강숙희 사장님은 정말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IMF 때,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좌절과 어떤 실패의 아픔, 뭐 이런 또 우울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나마 가까이 있으니까 언니가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멀리 있었고 또 저희 남편은 이제 정말 이렇게 그게 잘 될 리 없다. 또 저건 나쁜 것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거를 옆에서 막 보고 또 남에게 피해주고 또 결국에는 어떤 정말 삶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함까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완연했죠. 본인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거절을 많이 했었는데 음, 언제 이 선물을 받게 됐냐? 본인들이 강금래 강숙 사장님이 1년 정도 부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마스터를 이렇게 달성하셔서 랠리라고 하는 장소에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게 이제 오픈할 때 저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강금래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너 개업식에도 갔으니까 나 개업하니까 개업식에 꽃다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정말 많은 부정과 이렇게 그 어떤 다툼을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자리가 랠리라고 하는 장소에서 가보니까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15년 넘게 아이 셋에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던 그 대가를 이분들이 1년 만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고 또 현재 자기 일을 하면서 그 결과를 냈다라는 하는 것도 너무나 또 믿기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 그 천여 명이 넘는 랠리라고 하는 장소에 갔던 그 장소도 굉장히 이렇게 음, 뭐 우물안 속에 있던 내가 바라본 그 모습 그리고 누군가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그 포부나 어떤 그 감상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도 굉장히 저는 이 안에 있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저렇게 자기를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정말 어떤 호기심 그리고 막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 어떤 소극적인 제 모습에는 그 처음 갔던 참석한 랠리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인상이 와닿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하이 마스터 정도, 마스터 이상을 가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250을 받고 마스터 돼서 250 받고. 그러니까 수입은 많아지는데 또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들으러 저녁에 가고 또 주말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숨 쉴 틈도 없던 제가 막 집을 비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안 일이 되게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막 고민을 하던 차에 저 같이 근무하는 이제 병원 약사님이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도움을 받기 시작했죠. 도움이 그분이 이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그냥 낮 시간에 와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살림을 해 놓고 가시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업을 하다가 하이마스터 이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어떤 수입을 창출하면서 제가 이제 전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맞닿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렇게 도대체 그 일이 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업 설명을 했죠. 저는 인터넷에 슈퍼를 차렸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예, 누가 갖다 줘? 아니, 택배 하니까, 그래. 택배 길거리에 많이 택배차가 보이긴 한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집 앞에다 차려봐라. 그냥 집 앞에 있는 사람만 오지. 근데 인터넷은 전국에 있는 사람이 내 슈퍼를 다 쓰니까 뭐 현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병원 일을 하면서 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무슨 가죽 공장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시골에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분 사업하시는 동안에는 정말 미팅 끝나고 시골 그 부서까지 이렇게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서울에 살다가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여파로 남편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던 아무것도 일도 못 해봤지만 그 파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 둘을 이렇게 케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 내놔봐라 이렇게 명단을 주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일을 하러 다니시는 대학 교수님 집에 또 뭐 약사님 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의 소비자와 파트너들은 다 그렇게 엄청난 레벨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결국에는 뭐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직급을 달성을 하셨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더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업을 조금 이렇게 멀리 적극적이지 못한데 어쨌든 그 공부를 엄청 이렇게 열심히 하고 책도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잘 주무르면 그것도 옥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하이리뱅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정말 인생의 어떤 역전을 만드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공백이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의 첫 번째가 뭐냐면 꿈. 내가 그렇게 젊은 날에 이루지 못했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힘든 가정 환경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부를 이게 싹트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석사를 마쳤고 결국에는 지금 대학에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아니면 그분이 이제 누가 일하러 다니시는 곳에 아프시다 아니면 교회에 누가 아파 그러면 저한테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제가 그분의 인생을 바꿔준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참 그렇게 본인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이 사람으로 그런 걸로 이렇게 저한테 늘 표현해 주시는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최고의 선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주는 가치, 명분, 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늘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2월 말이면 이제 회기가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1월이 시작이 아니고 3월이 이게 학기 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이제 저희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동계 올림픽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스포츠를 보다 보면 정말 그 쇼트트랙에서 짜릿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맛보게 되는데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잖아요. 스타트, 그러니까 레디 준비해서 출발을 하기 전까지 예, 뭔가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럼 굉장히 이제 실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프랑스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세라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어떠세요? 그림 보니까 되게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죠? 휴일의 여유도 느껴지고 행복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너무 멋진 그 색감도 되게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 원색의 물감을 점으로 찍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점을 찍어서 이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예.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쳐서 이 멋진 걸작을 만들어냈어요. 이 선은 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 면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정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점과 선의 어떤 그 연결이 된 거라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선을 그리고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삶의 흔적과 궤적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점을, 어떤 선을 그려야 할지 오늘 이제 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인 어떤 상태, 그런 기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삶.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갖고 있는지. 아까 그렇게 도우미하시는 분이 그 시궁창 같은 그 힘든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다가 뭔가 이 나를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나서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박수를 쳐 드리듯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또 어제도 행복하셨습니까? 내일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인가요?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치관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닌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 그래서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한 곡을 달달달 외워서 연주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곡이 아니고 근본적인 계명을 깨달아서 어떤 곡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치관의 세 번째 저는 이제 건강과 성공이라고 하는, 건강과 성공은 정신이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독 요즘 특히 작년 연말 후반기에 그 뇌출혈,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어,
사실 이렇게 아파서 절망하기보다는 절망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오는데, 가까이 있는 저희 그 아는 언니가, 정말 공주가로 살았어요. 남편 덕에, 그야말로.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막 완전히 영한 거예요. 얼굴이 훨씬, 젊어 보이고. 그래서 저 언니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본인은 힘든 거는 일도 안 해, 그냥. 정말 공주 같은 사람. 근데 갑자기 남편이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케어를 받다가 다시 가게에 나갔는데 다시 또 재차 이렇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재입원을 해서 결국에는 거의 하반기에 한 3개월 이상 병원에 있다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는 단계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언니가 어떤 정신적인 힘이 약해진다고 하나? 막 갑자기 암담하다는 거죠. 아,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불안, 초조, 걱정, 긴장, 뭐 무슨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언니가 아프지 않고 남편이 아픈데 왜 언니가 환자보다 더 환자가 됐냐.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결국에는 정신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서 가게에 이제 나가시긴 하는데 본인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뭐 식당 알바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어 부정적인 마음, 네, 그것은 썩은 배수관이나 병균에 오염된 집보다 훨씬 더 위험하대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긍정이라는 것은 만병통치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가치관에 또 하나를 들을 수 있다면 선한 마음보다 좋은 방패는 없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음, 어떤 저희 남편이 제가 되게 이제 뭐죠? 긍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뭔가 저를 막 이렇게 내세우는 제 의견을 막 이렇게 게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이리빙을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순응하는 태도가 아니고 어떤 본인의 욕심, 욕구, 허영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 어떤 내적인 데서 생기가 넘치고 그 강한 어떤 에너지가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이게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마스터 확정하신 이은정 사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오래오래 꾸준히 계속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떤 진심 어린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그 모습이 지금은 정말 누가 옆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다 이분이 말한 것을 스폰지 이렇게 물 흡수하듯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결국에는, 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정성을 들인 진심 어린 그런 선한 어떤 영향력, 이런 모습이구나.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림으로써 뭔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워서 돈을 손에 쥐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거를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더 안타깝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 누구한테나 어떤 그런 씨앗이 있다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씨앗.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금처럼 아끼고, 그것을 땅에 뿌려서 뭔가, 어떤 성과를 거두듯이 이렇게, 본인이 안 좋은 거는 버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럴 리가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너무 괜찮은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겨울에 지금 이 겨울철에는 아예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데 뭐죠? 사무실 고정 비용은 들어가야 되고 직원 월급은 줘야 되고 또 직원들이 속썩여 또 건설 현장에 어떤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먼저 공사를 해도 후납을 주는 게 이제 어떤 그 관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이 정말 또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걸 버리고 또 그건 당연하다. 이런 마음속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심의 점을 가지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자신과 타인의 세상을 연결하는 어떤 도덕적 원칙으로 해 나가면 항상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도덕적 가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진정성이 있고 얼마 전에 안서영인가요? 그 배드민턴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작년에 무슨 그 인도네시아 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상대방 그 선수에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상대방 선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승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기자들이 하니까 내가 매번 만날 때마다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 선수가. 그래서 저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아마 다음에는 더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대방의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생 선수한테 그녀의 겸손하고 진심이 담긴 그 말에 내가 큰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더 연습을 하고 더 놀랍게 그녀가 놀랍게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봐야지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진심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동기부여주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움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즈니스에서는 뭘 배우냐? 상품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보다 정말 더 큰 거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자들, 뭐 이렇게 샘 월튼, 월마트의 상품을 개발한 게 아니고 샘 월튼은 뭘 연구했냐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를 이루었고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판 게 아니고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거고 제프 베조스는 출판업을 한 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특히 힘을 가진 건 제품이 아니고 네트워크다. 요즘에 그죠? 뭐죠? 리즈톡샷 뭐 다 예뻐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가 높잖아요. 물론 관심도가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마스터 확정하는 이은정 사장님 지난달에 1월 15일에 나왔는데 1월 15일에 나와서 설 연휴 한 5일 쉬었죠. 그럼 불과 10일 만에 그렇게 리스톱샷 그 신상품으로 몇천의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화장품 전문가여서 그랬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은 그 점들, 많은 소비자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촘촘히 구축을 해놨고, 그분들에게 짠! 하고, 이렇게 놀라운 제품이야 라고 했더니,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누군가 쓴 소비자가 소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매출이 일어나는 그 놀라움에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엊그제 며칠이었죠? 화요일 날, 대전지사의 이벤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강금대 스폰서님이 그날 하루 뭐죠? 리즈톡샷하고 엑사뷰티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49만 원짜리를 무려 한나절이라고 봐야죠. 11개 세트예요. 그냥 그날 하루 독립이 되는 그런 일이 왜 생길까? 맞아요. 그 획기적인 아이템 플러스 엄청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축이 됐다라는 거죠. 아, 저분들은 이미 마스터가 아닌 이미 하이마스터, 자이언트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구나. 오너 사장님을 보고, 아, 우리 스포너님은 이미 엄청난 샘 웰튼보다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저희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우리 그룹에 엄청난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하이마스터 스쿨, 엔트리 뷰티, 또 셀프 헬스케어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또 오늘 같은 세미나 데일리 이런 게 물론 아이템을 전달하는 아이템을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근데 그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배우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게 제품으로 구축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부를 오래 하면 저희 운동하는 이제 저 아침에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약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너무나 편안하고 저 특징적인 걸 막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의 많은 시간 동안에 배웠던 그런 묻어나는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약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약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메가 액티브. 그 유산균이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한 숟갈 이렇게 드셔보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획기적이다. 유산균인데 생균이 70%고 또 그 영향력이 엄청나. 그리고 지난번에 약사님이 얘기한 전치쌈 그게 혀를 확 돌려주는 멍들었을 때 전치쌈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로얄 젤리 귀리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자료 보내봐. 자료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본인이 딱 그 오플러스1을 다 구매하셔서 드시고 계시고 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지금 엑사뷰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아이템 저희 특별히 막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면 오누림도 쓰시죠, 라파도 쓰시죠, 도움도 쓰시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거죠. 보면 어차피 내가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탁월하면 당연히 먹어야지. 이렇게 본인은 아마 원가 훨씬 더 싸게 들어와서 판매를 하시는 유산균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약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안에서 뭔가 배워서 나타내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움은 누구나 할 수 있대잖아요.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편안함,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는 이 편안한 주말 시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게 약간의 긴장과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두뇌의 편도체, 이렇게 빨간 부분, 편도체에서 그게 각성 상태가 된다는 거죠. 각성 상태가 됐어. 약간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각성 상태가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화학 반응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서 뭔가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된대요. 그래서 두뇌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언제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논문에 이렇게 냈죠. 그래서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누구나 뇌가 계속 진화 발전을 한다. 그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 과학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러니까 긴장과 집중, 그게 이제 결국에는 목표라고 하는 건데, 내 목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바꿔봐야 돼. 어제보다 나은 삶을 나는 오늘 살고 싶어. 이런 그런 자세가 계속 젊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의 기술을 저술한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태국권도 체스도 아니고 내가 가진 최고의 기술은 배움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꿈과 목표죠. 우리 비즈니스에서 첫 번째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비즈니스에서 시스템대로 내가 1년을 해봤어. 뭐 사업하다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시스템대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첫 번째가 꿈이죠. 그렇게 목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남의 어떤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을 하는 종신형에 취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약하고 사소하게 걱정을 하고 또 두렵고 또 근심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서 그런 삶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거나 불행하고 그리고 어떤 상실의 상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올해의 저희의 그룹의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를 그냥 간단히 어차피 다 갖고 이미 설정을 하셨을 테지만 가볍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실체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려는 어떤 시간상의 어떤 한계, 행동을 취하려는 그런 최후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시스템에서 목표는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하는 어떤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을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설정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지만 그냥 가볍게 살펴보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간절했을 때 행동력이 나오고 목표가 없으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 행동하기 어렵죠. 그리고 내가 설정하는 최대 20% 이상의 어떤 높게 잡아라. 그렇게 상향되지 않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목표가 같으면 포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높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 없으면 아까처럼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하죠.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주간 계획, 일일 계획, 그리고 시간의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목표에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주간 계획이나 일일 계획을 잡으면 스폰서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일정을 이게 조율하게 되죠. 그리고 내 스케줄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고요. 중기는 연 계획, 월 계획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 달 6월에 하이패밀리를 간다 그러면 첫 달 1월에는 뭐 9%, 그래서 2, 3, 4 그리고 4월 달에는 난 12%를 해야겠다. 그리고 5월에 12%, 6월에 하이패밀리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비자 ABC, 경태, 선화 뭐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만나면 사람을 연구하게 되죠. 만나면 아까 네트 점들이 막 모여서 내 소비자들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물처럼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접목을 시켜 나갈 건지, 그래서 1월에는 어떻게 120만이라고 하는 190을 해낼 건지, 그리고 2월 달에는 9%지만 내가 230 HP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연으로 이렇게 해서 12월에는 마스터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장기 목표는 이제 연 5년, 10년 이런 목표를 잡는데 그래서 25년에는 마스터, 그다음에 27년도에는 자이언트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28년도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틀을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행동과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행동과 습관. 습관은 지식, 태도, 기술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가 습관이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내가 뭐죠? TV를 너무 많이 봐. 그러면 그거를 끊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것들.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래서 행동을 가장, 이렇게, 핵심은 많은 성공자들의 어떤 성공 노하우 5가지를 봤더니 첫 번째, 많이 하라. 둘째, 많이 하라. 셋째도 많이 하라. 넷째,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는 거죠. 다섯째, 평균 비율을 높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도전하고 그러면 평균이 나오고 그게 실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동. 정말 작년 1년을 멋지게 이렇게 행동하고 결과를 낸 저희 이은정 사장님. 제가 늘 상담을 하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간 계획 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A코어까지 그래서 뭔가 반드시 해내는 그날까지 이렇게 본인의 다짐도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깨알 같은 소비자 멤버십 또 파트너도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을 이렇게 같이 후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는 이게 지금 작년 제가 기억했을 때는 작년 1월이거든요. 주간 계획 뭔가 완수했으면 또 거기서 뭔가 다시 또 후속 조치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말 긴 세월을 완벽하게 채워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A코어를 작성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본인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꿈이라고 하는 드림북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근데 1월에 마스터 확정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줬어요. 정말 본인도 너무나 그 소름 돋는다고. 왜? 그랬더니 여기 꿈 리스트에 드림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25년 1월 마스터 확정. 그래서 본인도 확정을 해놓고 다시 꿈을 점검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함께 식사 이게 돼 있었고 또 가족여행을 가겠다. 2025년 2월 일본. 근데 정말 2월 달에 일본 마스터 확정하고 이걸 보고 간 건 아니지만 이미 2월 그 일본 여행을 계획해서 정말 지난번에 잘 갔다 왔죠. 그리고 노트북 받고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스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제 꿈 리스트에 있던 건데, 저도, 작년에 차를 바꿨는데 제가 물론 날아다니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자율주행이긴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느 날 저도 차를 바꿔서 타고 다니는 게 이 회사 차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꿈이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 정말 뭐 더 중요한 거는 칭찬, 격려, 또 우리가 끊임없이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과 봉사죠. 그리고 음, 또 존경하는 어떤 저희 사업에서는 어떤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못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저희 그 도우미 하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셨던 그 사장님이 시집을 몇 권 냈어요. 아마 세 권째인가 이렇게 내셨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새해라고 하는 시예요. 새해. 당신을 보면 괴로웠습니다. 당신을 보면 괴로웠어요. 열등감이 공허를 헤집고 다녀서 당신을 보면 허탄했어요. 삶의 질이 가난한 나와 달라서. 그래서 지난해는 당신을 시기했어요.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당신의 허점을 찾아내었죠. 그래서 새해에는 묵은 것을 두어 당신도 나도 괴롭히지 않으려고 다짐해 보려고요. 그래서 귀중한 당신을 사랑하려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해의 어떤 그런 다짐을 본인의 어떤 삶의 힘든 것들 그런 것들과 좀 이별해서 새해에는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시에다가 담아 본 것 같아요. 너무나 읽으면서 좀 감동이었고요. 어제 저희 스폰서님이 그 강숙 스폰서님이 저희 단톡 그 팀방에 이 사진을 딱 올리셨어요. 아, 완전히 눈 속에 핀 이 꽃이 너무 근데 생생하잖아요, 꽃잎이. 아, 정말 우리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내 삶을 주도적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된다는, 다른 타인의 도움을 주면서 내가 같이, 성장한다는 어떤 상생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렇게,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주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펴내고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이겨내라고 하신 의미일까? 하고 이제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내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또,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면서, 어, 나의 진정한 꿈을 이루는 그런 멋진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도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금속 위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새와 돌을 열리게 한다라는 뜻인데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발 한 발 내디디면 땅의 흔적을 남긴다고 해요. 그리고 입으로 한 말 한마디는 가슴에 머물고 마음 한 번 먹으면 허공에 심어진다고 합니다. 발 한 발, 입으로 한 말 한마디, 마음으로 한 결단으로 멋진 꿈을 이뤄내시는 그런 사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건강한 삶, 공유하는 삶, 이런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나를 우리 함께 화이팅! 마치겠습니다.